자, 물권의 소멸 중에서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이 중요하죠. 그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것만 머릿속에 있으시면 돼요. 소유권하고 지상권이나 저당권 등 뭐 예로 나오는 게 거의 이 두 가지죠. 이게 동일인에게 귀속이 되면 요 지상권 저당권이 소멸한다잖아요. 그죠? 이게 소멸하는 게 원칙이잖아. 이게 원칙이다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요 소멸하는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거나 요 소멸하는 권리보다 후순위가 있을 때 이때는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요것만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물권의 소멸에서는. 그래서 71페이지 요약집을 보면 요약집 71페이지에 있는 그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그 내용이에요 다. 191조 1항 3항 그 두 가지만 일단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리고 구체적인 예로 나와 있는 것들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갑 토지 소유권 을 지상권. 근데 을이 소유권 취득했어. 그럼 을의 지상권은 소멸해. 그런데 그 을의 지상권에 병의 저당권이 있어. 그럼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또 하나 지상권자가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았지만 여기 앞에 담보 목적 소유권 등기 이렇게 나와요. 담보 목적 소유권 등기라면 이건 소유권이 아니라 담보권이죠. 그러니까 이때도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 이 동그라미 1번이죠. 2번 갑소유 땅 을 저당권.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저당권은 소멸. 그런데 을 저당권보다 후순위 저당권이 있어. 그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말이죠. 다만 두 번째 거 1번 저당권자 을 2번 저당권자 병인데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어. 후순위가 있죠. 소멸하지 않아야 되지. 그런데 얘가 채무자로부터 상속을 받았어. 채무자로부터 상속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때 을은 채무도 상속을 받는 거야. 채권자였는데 채무도 상속을 받단 말이야. 그러니까 채권 채무가 소멸을 해. 그래서 저당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이때 저당권은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부종성이라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는 성질. 그것 때문에 소멸하는 거야. 그게 두 번째 화살표죠. 그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갑소유주택에 을이 임차권을 갖고 있다가 소유권을 취득했어. 임차권 소멸하죠. 그런데 을이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해. 그럼 후순위 저당권이 있으니까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죠. 점유권 광권은 소유권과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고 자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했다. 저당권이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인해 소멸했다. 첫째 말소 등기 필요 없다. 두 번째 절대적 소멸이니까 설령 혼동 이전 상태로 복귀하더라도 소멸하는 권리는 부활하지 않는다. 그러나 혼동의 원인이 무효인 경우 을의 소유권 취득이 원인 무효 경우 이때는 부활한다. 부활하는 경우 하나 있다.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만 가지고 물권 소멸 문제 풀면 됩니다. 문제집 140페이지 56번에 보면요. 물권의 공통된 소멸 원인이 아닌 것이라고 돼 있죠. 그죠? 거기에 3번에 보면 점유의 상실이라고 돼 있죠. 점유의 상실은 점유권, 유치권 소멸 사유입니다. 원칙적으로 물권은요.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물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라고 보면 되죠. 자, 57번 혼동이 나왔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산, 부동산, 물권 구별 없이 혼동으로 소멸하죠. 내가 자전거를 빌려 타다가 돈 주고 사버렸어. 그럼 당연히 임차권 따위도 소멸하겠지. 동산에도 적용되고 부동산에도 적용이 되고. 자, 2번 점유권과 강압권은 소유권과 병존이 가능하다. 점유권, 강압권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3번 동일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 소유권과 지상권, 소유권과 저당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 그럼 그 제한 물권이 소멸. 그게 대원칙이죠. 4번 혼동에 한 물권 소멸은 절대적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혼동 이전으로 복귀라고 돼 있죠.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죠. 부활하지 않죠. 무효라고 되어 있을 때 부활이에요. 혼동 이전 복귀 이건 부활이
아니야.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혼동 이전으로 복귀 부활하지 않는다. 반면에 무효 그럼 부활한다. 구별하시면 돼요. 네. 5번 혼동의 원인은 포괄승계 특정승계 불문한다. 내가 소유권을 상속으로 취득했든 매매로 취득했든 구별하지 않는다. 네? 지상권을 갖고 있었는데 소유권을 취득했어. 상속으로 취득을 했든 매매로 취득을 했든 구별하지 않고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58번부터 1. 을소유 땅에 지상권자 갑. 근데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상권을 소멸하면 안 되지. 이렇게. 2번 을소유 땅에 지상권을 취득한 갑.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자, 을소유 땅의 지상권자 갑,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병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갑이 저당권을 취득했다고 돼 있어요. 갑이. 그러면 갑은 지상권과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갖고 있죠.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또 다른 권리가 동일하게 계속됐죠. 그럼 그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되죠. 그게 191조 2항이죠. 이 191조 2항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을 소유 땅, 지상권자 을,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 근데 이게 한 사람에게 귀속됐어. 그럼 이 마지막 권리 이게 소멸한단 말이죠. 이게 191조 2항 이렇게 되죠. 2번이고요. 3번 갑소유 건물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 그리고 병의 저당권. 자, 을의 입장에서 보면 후순위가 있죠. 그러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번 갑의 1번 저당권, 을의 2번 저당권, 갑이 소유권 취득.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보면 후순위가 있으니까 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을의 저당권은 여전히 몇 순위? 2순위여야죠. 4번 틀렸죠. 5번 근저당권자 갑이 건물을 사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 그러면 부활한다. 무효. 그럼 부활한다. 59번에 1번 갑토지 을이 1번 병이 2번 을이 소유권. 그러면 을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 2번 갑의 건물에 을이 저당권 건물을 샀어. 그런데 계약의 원인 무효. 그럼 을의 저당권은 부활하죠. 부활한다는 건 소멸하지 않는다. 3번 을이 1번 병이 2번 병이 소유권. 자, 병의 입장에서 보면 후순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소멸해야지. 3번이 답이고요.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 지상권의 병이 저당권, 그리고 을이 소유권 취득. 자, 지상권의 제3자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번 을의 지상권의 병이 1번, 정이 2번. 지상권의 1번 저당권자 병, 2번 저당권자 정이 있는데 병이 지상권을 취득했어. 자, 이때 병의 입장에서 보면 후순위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60번 을 소유 땅에 갑이 지상권, 병이 지상권 위에 저당권, 갑이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갑의 지상권은 병의 저당권의 목적이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갑이 임차권, 대항력권, 그 다음에 저당권, 그리고 갑이 소유권 취득, 임차권 소멸하지 않는다. 3번 을이 1번, 병이 2번, 을이 소유권을 상속받았죠. 자, 맨 앞에 채무자가 있지. 상속받았지. 그러면 얘는 채무도 상속받았지.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를 상속받았으니까 채권, 채무가 한 사람에게 귀속됐어. 그럼 채권, 채무 소멸. 채권이 소멸했으니 저당권도 소멸. 알겠죠? 따라서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한다. 후순위가 있는데요. 네, 있어도 소멸해. 어쩔 수 없이. 채권이 소멸했으니까. 4번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후 을에게 담보 목적 소유권 등기를 해줬어.
의뢰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죠. 왜? 의리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에요. 담보권을 취득한 거예요. 5번 갑소유 땅을 의리 점유하고 있었다. 자, 점유권과 소유권은 혼동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 친구 4번 됐지요? 뭐 요 정도 가지고 혼동 문제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짜증나는 점유권이 나왔어요. 자, 점유권은 우리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요. 자, 몇 가지만 딱 체크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72페이지. 일단 점유권은요, 내가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사실상 사용 등을 하고 있을 때, 그게 적법한 점유인지를 따지지 않고 점유만 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 그게 점유권이죠. 그죠? 내가 정당하게 소유권에 기초해서 물건을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물건을 훔쳐가지고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적법 사용이냐 불법 사용이냐를 따지 않고 사용만 하고 있으면 그걸 권리로 인정하는 걸 뭘 한다? 점유권이란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죠. 그리고 양가 3번 꼭 기억해야 되죠. 건물 부지는 누가 점유한다? 건물 소유자가. 자, 이렇게 물건을 지배하면 점유권이 인정됐는데 관념적 점유라고 예외가 있더라. 첫 번째 상속인의 점유.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상속인은 상속 사실을 몰라도 점유권을 상속받지요. 중요한 게 간접점유죠. 194조.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어쩌고 저쩌고 임대차만 생각하자. 갑이 이렇게 임대차를 통해서 을에게 건물을 넘겨줬다. 물건을 넘겨줬다. 갑이 간접점유자, 을이 직접점유자, 임대인 간접점유, 임차인 직접점유 이렇게 되죠. 그리고 간접점유자에게도 207조 1항 점유권이 인정되고 물권적 청권도 인정된다. 207조 2항 꼭 기억해야 되죠. 갑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줬다. 그런데 요거를 제3자가 침탈했다. 그럼 간접점유자도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게 207조 2항이죠. 자, 여기서 갑은 먼저 물건을 누구에게 반환할 것을 을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이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을 때 나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207조 2항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임대차 같은 걸 오른쪽에 점유 매개관계라고 부른다 그랬죠. 평등한 계약관계에 반드시 유의할 필요는 없고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2번 간접점유자는 반환 청권이 있으니까 결국 직접점유자는 반환 의무가 있다. 반환을 한다는 건 남의 물건이라는 뜻이니까 언제나 타주 이렇게 되겠죠. 3번 간접점유자는 소유권자, 직접점유자는 임차인. 그러니까 당연히 간접점유자의 권리가 더 크다. 간접점유자의 권리가 더 포괄적이다. 3번 효과 1번 간접점유자도 점유권과 점유보호 청권이 있다. 그러나 뭐는 없다? 자력구제권은 없다. 4번 아까 간접점유자가 점유물 반환을 청구하려면 직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돼야 되죠. 그러니까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준 것은 침탈이 아니다. 아니니까 간접점유자는 점유물 반환 따위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간접점유자든 직접점유자든 점유자니까 진정한 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얘도 점유자, 얘도 점유자.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조건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물권적 조건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5번. 반면에 점유 보조자는 가게 점원. 가게 주인인 점유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가게 안의 물건을 점유할 때 가게 주인만 점유자로 하자. 가게 점원은 점유 보조자라고 하자. 그죠? 밑에 반가로 2번.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야. 따라서 점유권도 없고 점유보호청권도 없어. 하지만 자력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하나 다음 페이지 5번.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야. 따라서 물권적 청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기억하셔야 되죠. 점유태양이라고 조문만 외워져. 197조 1항 소유의사 즉 자주, 선의, 평원, 공연까지 추정된다. 그러나 무과실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2항 선의로 추정됐던 놈이 악의로 바뀌는 경우 본권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언제부터? 소재기 시부터.
잊지 말자.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가 아니라 소재기 시부터. 점유권은 조문이 잘 나오기 때문에 조문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198조 계속점유도 추정되는데 그러려면 전후 양시점의 점유 사실을 인정받아라. 또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점유 승계가 인정이 되면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그거까지 나중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문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주점유와 관련해서 반가를 본 뜻, 소유자와 똑같은 지배를 하려는 의사,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소유자와 똑같은 지배를 하려는 의사. 대표적으로 도둑놈. 그죠? 도둑놈을 훔쳐갖고 마치 자기 것이 그냥 팔아먹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소유의 의사라고 본다면. 어떻게 판단하느냐? 객관적으로 판단해. 객관적. 그래서 매수인, 교환자, 증여받은 자, 도둑놈은 자주,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 반환 의무 있는 사람들은 타주. 거기에 악의의 무단점이라고 돼 있죠. 도둑놈하고 일단 구별해서 악의의 무단점유자 타주. 도둑놈도 악의의 무단점유자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구별 일단. 도둑놈 자주, 악의의 무단점유 타주. 이렇게. 예? 그렇게 구별만 일단 해두세요. 자, 자주점유 추정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4번에 동그라미 1번. 스스로 자주점유를 주장할 필요도 인정받을 필요도 없죠. 내가 추정되니까 주장할 필요도 없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장했어. 인정 안 된다 하더라도 추정은 깨지지 않아. 이렇게 되겠죠. 자, 오른쪽 동그라미 2번. 내가 땅을 샀는데 깜빡하고 인접지도 산 땅으로 착각하고 점유했어. 이 땅은 산 적이 있어 없어? 없어. 없지만 산 적이 없다는 걸 몰라. 이럴 때는 자주. 반가로 5번. 자타가 불분명하면 자주로 추정. 국가나 지자체가 점유해도 자주로 추정. 깨지는 경우 특히 동그라미 2번 3번. 2번이 뭐예요? 내가 이걸 산 적이 없어. 없다는 걸 알고 점유. 이게 악의의 무단점유. 그러면 타주. 대표 중에 3번. 내가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땅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해. 나는 50평을 샀어. 170평을 점유했어. 그럼 나머지 120평은 산 적이 없다는 걸 뻔히 알고 점유. 그러니까 타주. 그 두 개 2번 3번. 7번에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거. 자, 타주 대표자가 이미 임차인이 있죠. 얘가 물건을 샀어. 그럼 뭘로 바뀌어? 자주로.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라고 돼 있죠.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물건을 매수한 경우. 반면에 동그라미 2번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경우 대표 중에 뭐예요? 반환 의무가 있거나 인도 의무가 있으면 뭘로 바뀐다? 타주로 바뀐다. 그래서 3번 타인에게 매도하여 인도 의무를 지는 매도인. 4번 계약이 해제돼서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매수인. 5번 목적물이 경매돼서 경락인에게 인도 의무를 지는 기존 소유자. 다 반환 의무나 인도 의무가 생겼죠? 그럼 타주로 바뀌어. 또 하나 다음 페이지. 요거는 키워드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표적으로 반환 소송 같은 거. 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돌려달라고 반환 소송 같은 걸 제기해. 그래서 얘가 패소했어. 판결문이 뭐라고 나와요? 반환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반환 의무가 생겨. 언제?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 그때 반환 의무가 생겨. 그러니까 그때 뭘로 바뀌어? 타주. 그때 타주로 바뀐다. 그게 6번.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 그럼 점유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타주. 반대로 그 주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표 중에 뭐가 있을까요? 점유 취득 시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 같은 거. 예?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 대표적인 게 점유 취득 시 완성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를 한 거예요. 근데 패소했어. 그러면 판결문이 이렇게 나와요. 점유자의 청구는 기각한다. 그죠?
기각한다로 끝나고 엔드 반환하라 이런 판결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설령 패소했다 하더라도요 반환 의무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자주예요. 그럼 구별하면 돼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하게 되면 얘는 타주가 돼요. 반대로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했다 하더라도 타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거 구별하시면 돼요. 처음 얘기한 거죠. 저 수업 시간에 이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고기를 끄떡끄떡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는 거네. 예. 오늘 기억해 주세요. 자, 2번 선악이 있죠?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 2. 양가로 3번 무과실 추정 안 돼. 양가로 4번에 관련 판례.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달라도 점유가 승계가 인정이 되면 점유 계속도 추정돼. 라고 기억하시면. 점유권의 취득과 관련해서는 반가로 2번. 점유를 특정 승계한 사람은 거기서 승계는 특정 승계를 말합니다.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점유의 분리와 병합.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면 하자도 승계한다. 이렇게 돼요. 하자도 승계한다. 그 조문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가로 2번. 그 다음에 점유권의 효력과서 오른쪽에 양가로 1번 200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아까 지문에 그냥 제 200조라고만 나왔었죠. 200조가 뭔지 알아야지. 지문에 제 몇 조만 나오는 게 몇 개가 있어요. 보통은 조문 내용을 쓰지만 제 몇 조만 딱 출제하는 게 몇 개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200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단 말이죠. 이때 점유물은 동산에 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점유에는 20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죠. 남의 물건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사람과 그 물건을 돌려받는 자 사이. 먼저 반가로 1번 201조 1항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치. 따라서 이걸 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부당이득 반환이 뭐 없다 이런 뜻이죠. 반면에 악의 점유자는 반환해야 되죠. 만약에 악의 점유자가 그 다음 과실로 인하여 과실을 수취할 수 없거나 소비했거나 그럼 대가를 보상. 그러면 과실 없이 수취를 못했다. 이땐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3항 선이지만 폭력 은비는 악의하고 똑같다. 밑에 동그라미 3번 사용이익도 과실이다. 4번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반환이 필요 없다. 부당이득 반환. 다만 선의 점유자가 과실이 있어. 그래서 손해까지 입혔어. 회복자. 이건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다.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은 별개다. 손해배상 책임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202조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됐다면 점유자는 손해를 배상하되 악의 점유자는 전손해배상, 선의 점유자는 이익 현존 한도에서 배상. 단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라도 전손해배상. 결국 선의자주는 이익 현존 한도, 선의타주는 악의하고 똑같이 전손해배상. 이렇게 되겠죠. 그 202조. 203조 점유자는 선악불문, 차타불문, 피류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1항 피류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 피류비 중에서 통상의 피류비는 청구를 못한다. 통상 피류비. 2번 계량유익비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지출액을 청구할 것이냐 목적물 가액의 증가액을 청구할 것이냐 선택을 누가 한다? 회복자. 그리고 회복자는 법원에 청구하여 필요비는 안 되지만 유익비는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다. 필요비는 안 됩니다. 유익비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는 있죠. 점유보호청구권이라고 3개가 있죠. 점유물 반환, 점유회수라고 돼 있죠. 타이틀이.
그러니까 점유 회수 청구권 이퀄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죠. 첫 번째가 뭐예요? 점유 침탈당해야 되죠.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침탈자의 고의과실까지 있다면 반환 및 뭐도 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자, 2항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라면 행사할 수 있다. 결국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세 사람한테 행사할 수 있다. 침탈자의 포괄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 이렇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소유물 반환 청구 아닙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예요. 점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 셋. 침탈자의 포괄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 잊지 말자. 3항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 요거 요렇게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침탈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X예요.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205조 방해를 받았다.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방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다.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중에서 손해배상 청구권만 왜?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3항 공사로 인하여 내가 점유를 방해받고 있다. 소유 아닙니다. 소유권이 아니라 점유를 방해당하고 있다. 그러면 철거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공사 착수 1년이 지났거나 공사가 완성이 되었을 때는 방해 제거는 청구를 못하고 손해배상만. 206조는 방해받을 염려가 있죠. 이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또는만 기억하자. 또는. 204조 1항 및 205조 1항 및 206조 1항 또는 다르죠. 그러니까 또는 뭐야? 둘 중에 하나만. 선택적 행사.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이렇게 돼 있죠. 밑에 동그라미 2번과 관련 판례 1번. 사기당해서 물건을 넘겨준 건 침탈이 아니더라. 따라서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2번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제척기간이면서 무슨 기간? 출소기간. 출소기간 1년 내에 소송까지 제기해야 되는 출소기간. 두 가지 기억하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208조 1항 2항 기억하자.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과 즉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과 본권 소유권에 기초한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 별개의 소송 서로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2항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은 점유권만 가지고 재판해야 돼. 소유권 등 본권 가지고 재판하면 안 돼. 그 조문 두 개 딱. 지금 체크해드린 조문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돼. 그러면 점유권 한 문제 나오니까 너무 복잡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야, 지금 체크한 것도 복잡하다 이 자식아. 아니야. 조문 정도는 기억해야죠. 조문 정도는. 조문 출제하면 점수 주는 거예요. 점수 주는 거. 144페이지 1번.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있으면 언제나 점유권이 인정된다. 틀렸죠. 왜?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 그렇지만 점유권 인정 안 돼. 1번 틀렸죠. 이런 거. 자, 2번 추정규정. 소유회사로 선의평원 공연점유 추정. 3번 점유계속 추정. 전후양 시점에 점유 사실이 있으면 계속 점유 추정. 4번 200조 점유물에 대해 생산한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 5번 점유권의 승계.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어. 그럼 하자도 승계해. 다 조문이죠. 다 조문. 야, 네가 일부러 이렇게 조문만 한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기출됐던 거의 예상 문집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 시험은 아니고 그 다른 자격증 시험에 그동안 출제했던 것들을 우리 시험에 맞게 조금씩 바꾼 것들이에요. 다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 2번에 1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 기간이 뭐였죠?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무슨 기간? 출소기간. 출소기간. 2번 간접 점유자도 뭐 할 수 있다?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점유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207조 1항. 예? 3번 점유 보조자는 안 돼. 점유자는 점유자가 아니야. 4번 과실 없이 점유가 뭐예요? 무과실 점유죠. 이거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은 점유자가 점유물에서 행사한 권에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본다가 아니라. 아유 또 여기도 또 남았네. 추정하고 본다 또. 자꾸 구별해야 돼요. 추정과 본다. 3번에 1번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 매수한 자의 점유는 뭐예요? 자주. 그죠? 여기서 플러스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고 점유. 그러면 타주예요. 단순히 무권리자로부터 샀어. 자주. 무권리자라는 걸 알았어. 그럼 타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2번 점유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물건에 대한 물리적 현실적 지배가 수반돼야 된다. 관념적 점유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관념적 점유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2번 틀렸죠. 간접 점유자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지배 안 해. 그래도 점유권이 인정돼. 2번 X. 3번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가 예를 들어 건물 임차인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이때 건물 부지는 누가 점유? 소유자 잊지 말자. 건물의 부지는 누가 점유? 건물 소유자. 3번 X. 4번은 보존등기라고 돼 있죠. 보존등기는 누구로부터 권리를 승계받는 거예요? 아니잖아. 이전등기라면요 타인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점유도 넘겨받는 걸로 봐요. 하지만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자잖아요. 그러니까 보존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는 없지요. 이전등기라고 되어 있으면 옳은 지문이 돼요. 이전등기 4번이 소유권 보존등기가 아니라 이전등기라고 되어 있다면 점유도 이전받은 걸로 봐주죠. 하지만 보존등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넘겨받는 게 아니니까. 5번 부동산을 팔고 등기까지 넘겨줬지만 아직 점유하고 있어. 매도인이. 인도 의무 있죠. 타주로 바뀌죠. 자, 옳은 거 1번. 4번에 1번 점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줘야 되죠. 법률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공시방법을 갖추게 해줘야지. 점유를 넘겨줘야지. 2번 197조 1항. 3번 점유계속의 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시에 점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 승계가 인정이 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따라서 3번 틀렸다. 4번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5번 200조. 더 말 안 할래요. 주댕이 아파. 5번에 1번 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이해 유사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관한 사실상 지배를 할 때 그 타인, 가게 주인만, 점유주만 점유자로 본단 말이죠. 2번 직접 점유자 임차인이 점유가 제3자에서 침탈됐다. 간접 점유자 도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자, 먼저 누구에게 반환하라?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게 2번이죠. 다만 3번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을 때는 자기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되죠. 3번은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멸실됐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선의 점유자 이익 현존 한도에서만 배상. 4번 틀렸죠? 조문 물어보는 거예요 또. 5번 198조. 6번에 1번은 직접 점유자 즉 임차인이 임의로 점유를 넘겨줬어. 침탈이 아니야. 침탈 아니죠?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지문. 스스로 넘겨줬잖아. 그죠? 2번 타주가 자주로 되려면 뭐예요?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한 즉 매수하여 소유자로서 점유를 다시 시작. 이거죠. 그게 2번. 3번 점유자가 취득시효가 지난 다음에 자, 갑소유 땅을 20년간 점유한 을이 그럼 얘는 뭐가 생겨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그런데 얘가 갑한테 팔아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 포기한 거예요? 아니죠. 팔아라 그랬는데 싫어 그러면 그래 그럼 이전등기 청구하면 돼요. 그럼 취득시효 완성자는요. 취득시효 완성된 후에 그 소유자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갑이 등기 안 넘겨주면 소송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소송 가면 내가 이긴다. 내가 다만 얼마라도 줄 테니 나한테 팔아라. 그렇게 매수를 제의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 매수를 제의했다 해서 이걸 포기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요거를 판례는 시효이익이라고 불러요. 요 이전등기 조건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시효이익. 따라서 설령 팔으라고 매수를 제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시효이익, 즉 이전등기 조건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말이죠. 이게 3번이죠. 4번은 땅을 산 사람이 착오로 인접지 일부를 매수한 토지로 착각하고 점유 자주죠. 아까 자주였어요. 자 5번 자주인지 아닌지는 뭘 갖고 결정한다 그랬죠? 객관적 점유 권한의 객관적 성질.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성질. 매매냐 임대차냐 이거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5번 X. 자 7번 아까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어 무권리자야. 샀어. 자주. 알고 샀어. 타주.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자주. 그렇게. 자 2번은 오늘 그냥 기억합니다.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면 자신 지분 비율만큼 자주,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만큼 타주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면적 아니에요. 전체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만큼은 타주. 자 명의 신탁이라고 돼 있죠. 머리에 박으세요. 수탁자 타주. 수탁자 뭐라고요? 타주. 이름 빌려준 사람. 수탁자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어. 그래도 타주. 명의수탁자 타주. 4번은 쭉 읽다 보니까 인도 의무를 지고 있다고 돼 있죠. 그럼 뭘로 바뀌어? 타주로 바뀌어. 5번은 키워드가 뭐예요? 상당히 초과 타주. 5번 틀렸네요. 8번에 1번 자타는 뭘 갖고 판단한다고요? 점유취득 원인 객관적으로. 2번 판단할 수 없으면 뭘로 추정한다고요? 자주로. 소유이사로 추정. 3번 타주가요. 자주가 되기 위해선 아까 하나가 뭐였어요? 임차인이 매수하면 된다 그랬죠. 또 하나가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면 돼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야 나는 물건 돌려줄 생각이 없어. 이렇게 표시를 하면 자주가 된대요. 일단.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소유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전히 타주예요. 타주가 자주로 되는 거 두 가지. 임차인이 매수한 경우하고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하고요. 두 가지가 자주로 바뀌어요.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또 이해하려고 막 눈 동글동글하게 하지 마시고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야 자주로 바뀌어. 따라서 지문에 소유의 의사가 표시를 하지 않았어. 그럼 자주로 안 바뀌어.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4번은 도둑놈이죠. 자주. 경락인이 경락되고 완납하면 전 소유자는 인도해야 되지. 타주. 9번 타주가 자주로 바뀌려면 새로운 권한, 임차인이 자주가 되려면 매매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 임대인에게 뭘 표시? 소유의 사를 표시. 2번 부동산 설정된 저당권에서 경매가 됐고 부동산이 경락이 됐어. 그럼 종전 소유자는 경락인에게 인도해야 돼. 타주. 2번 X. 3번 점유자는 스스로 매매 증여 주장할 필요도 없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 주장했다 인정되지 않는다. 여전히 자주. 2번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 보면서 타주. 5번 상당히 초과 타주. 그렇게 몇 가지 자타에 대해서 복잡하게 판례가 나오면 못 골라요. 못 고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 요 정도만 가지고 키워드로 자타 문제 구려낼 수 있으면 돼요. 더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할 것도 없죠? 깊이 할까? 10번. 선악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 하나 고르면 돼요. 뭐 비용상환 청구. 선악 자타 불문. 11번의 점유의 추정력. 1. 점유자가 자기의 전점유자 주장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요. 갑이 점유, 을이 점유. 근데 얘가 취득시효를 주장해야 되는데 5년밖에 안 됐어. 근데 얘가 20년 점유했어. 합하면 25년이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런데 취득시효는 20년만 필요하잖아요. 그럼 얘가 5년이지. 그럼 15년만 승계할 수 있을까? 얘가 점유하는 5년 뒤 요거만 승계할 수 있을까? 안 돼요. 전 점유자 사람을 선택할 수 있지만 기간까지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점유자가 자기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할 때 그 직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그 전 점유자 것을 다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점유 시초, 기산일을 임의 시점을 택해서 주장할 수는 없다. 기간까지 택할 수는 없다. 나 저 사람 20년 중에서 15년만 승계할래요. 이거 안 된다 이런 뜻이죠. 1번 X. 2번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달라도 점유 승계가 인정이 되면 점유 계속도 추정된다. 틀렸네요. 간주된다가 틀렸죠. 3번 선의 점유자가 본권 소에서 패소하면 악의가 되죠. 언제부터? 소재 시기부터. 패소한 때부터는 뭘로 바뀌는 거예요? 타주죠. 타주. 점유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했어. 패소한 때부터 타주. 다르죠?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것과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걸 구별해야 돼요. 자, 4번 틀렸죠?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이 뭐예요? 200조. 동산에만 적용된다고. 5번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를 주장할 필요도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따라서 주장했다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정이 깨지는 건 아니고 12번에 1번 타인 건물을 선의로 점유했죠. 과실수취할 수 있지. 따라서 사용이익을 반환할 필요는 없지요. 2번은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소비했죠. 대가 보상해야지. 3번 점유물이 여실 훼손됐죠. 선의 자주 이익 현존 한도에서 배상. 4번 선의가 본권소에서 패소했어. 언제부터 악의? 소재기시. 소재기시부터 과실반환. 그죠? 소재기시부터 악의니까 소재기시부터 과실반환. 이렇게 되겠죠. 5번 과실 취득했으니까 뭘 청구를 못해? 통상필요비. 13번은요. 타주라고 돼 있죠. 전손해배상해야죠. 타주가 뭐예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점유. 전손해배상. 2번 선의점유자가 과실수취권이 있는데 이때의 선이란 그 물건에 내가 본권이 없어. 근데 있다고 착각해. 그게 오신. 앤드 그 오신이 정당해야 돼. 그걸 선이라고 해요. 판례가. 오신 플러스 정당한 근거. 그게 선이에요. 판례가 말하는. 따라서 오신 플러스 정당한 근거가 있다. 합쳐서 선의다. 그럼 뭐가 있다?
과실수취권이 있다. 근데 3번 선의점유자가 회복자에게 건물을 점유 사용으로 하고 있고 손해를 입혔어. 이때 과실은 반환할 필요가 없어. 따로 손해는 배상해야 돼.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헷갈리지 말자. 선의 부당이득 반환 필요가 없어. 단 손해배상은 따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점유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말이죠. 선이기 때문에. (4번) 타인 물건 점유했다 악의다 다 반환해라. 그죠? 다 반환해라. (5번) 악의 점유자는 통상 필요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지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니까 통상 필요의 상한을 청구할 수 없지만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 못하니까 통상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가 되죠. 14번 1번 선의 점유자라 하면 오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정당한 근거. 그런데 정당한 근거가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X.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번 자 아까 13번에 3번하고 같이 13번에 3번하고 14번에 2번 보세요. 선의 점유자가 점유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죠. 따라서 선의 점유자가 그 과실을 취득함으로써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은 변론으로 하고 그 수취한 과실, 이득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구별하자. 3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멸실로 훼손됐다. 악의는 전손해배상, 선의는 이익 현도난도에서 배상. 이게 조문. 그런데 사항 예외.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는 악의하고 똑같이 전손해배상. 3번 4번이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칙과 예외로. 202조. 5번 점유자가 보존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 수 있겠다. 뭘 청구 못한다? 통상 필요비 청구하지 못한다. 15번 을은 적법한 권원 없이 갑소유 물건을 점유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후 갑은 을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을이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취득한 것은 없다. 자, 을은 점유자고요. 갑은 회복자죠. 그죠? 적법한 권원 없이 갑의 물건을 점유했으니까 결국 이 문제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1번 을이 악의네요. 악의도 뭐 청구할 수 있어요? 필요비 청구할 수 있죠. 선악 자타불문. 1번 벌써 틀렸네요. 2번 마모된 부품 교체비가 뭐예요? 필요비. 무슨 필요비? 통상 필요비. 3번 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훼손됐어. 을이 악의야? 전손해배상. 을이 유익비 지출했어. 가액 증가가 현존해요. 자, 을은 지출액 또는 증가액 청구할 수 있죠. 누가 선택해? 회복자 갑. 5번 을이 불법하게 점유했어. 그 상태에서 비용 지출했어. 비용 청구할 수 있어. 있는데 유치권은 안 돼. 유치권은 적법 점유일 때 유치권이 된다. 조심하셔야 돼. 불법 점유, 비용 지출 청구할 수 있어. 유치권 안 돼.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 됐죠? 1번 틀렸고요. 16번 점유보호 청구는 점유가 현실적으로 침탈되거나 방해받지 않는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는가? 있지. 점유보호 청구 중에 뭐가 있어요? 방해, 예방 청구. 2번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악의일 때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자, 3번 점유 침탈자의 상속인은 포괄 승계인이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포괄 승계는 선악을 나눠 안 나눠? 안 나눠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얘한테. 따라 3번 X. 점유 침탈자의 상속인은 포괄 승계인이고 포괄 승계인은 선악을 묻질 않아. 그 포괄 승계인을 상대로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4번에 205조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에 대한 1년. 자, 205조 2항에
1년의 기산일이 뭐라고 돼 있어요?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에만 1년이 적용되는 거예요.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 방해 제거 청구는 있을 수 없잖아요. 방해가 이미 종료됐는데 무슨 제거를 청구해. 그죠? 그 205조 2항입니다. 5번 임차 내 점유가 침탈됐다면 간접 점유자도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원칙이 누구에게?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을 해야 돼. 17번에 1번 직접 점유자가 제3자부터 점유를 침탈당했죠. 그러니까 임대인인 간접 점유자도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번 X. 2번 유실물을 우연히 습득한 자. 내가 점유하던 물건을 깜빡하고 잃어버렸는데 그걸 습득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없어? 침탈이 아니니까. 뺏어갔어? 아니지. 줬는데 뭐 침탈 아니다 말이지. 3번 점유물 반환 청구는 현재 점유를 침해하고 있는 자. 침탈자의 선의 특별승계인은 점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아니다. 다시 한번 점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 기억하자. 4번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누구예요? 얘를 뭐라고 불러요?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나 점유 보호 청권이 없다. 5번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내 무슨 기간? 출소기간. 출소기간. 그죠? 그렇게. 여기까지가 점유권. 요 정도 하면 돼요. 그럼 그 정도 내서 한번 풀어. 복잡하게 막 사례 형태로 하는 거 찍어. 너무 점유권을 스트레스 받지 말자 말이죠. 오늘 취득시효까지 해야 되는데 주의투지통행권까지밖에 못할 것 같네요. 자, 요약집을 봅니다. 다시 한번. 79페이지 소유권. 소유권 뭐 서설에 나와 있는 거 잠안 올 때 한번 보면 되고, 부동산 소유권 중에서 양가로 1번 토지 소유권의 범위, 그 중에 기억할 거 2개, 미채굴 광물과 온천수. 미채굴 광물에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온천수에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 다음에 상린관계가 있죠. 상린관계. 자, 오른쪽 한 장 넘겨요. 상린관계 표에 보면 소유권 내용이죠. 그죠? 상린관계 표에 보면 소유권의 내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성질. 따라서 따로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주의투지통행권 같은 거 등기 필요 없다. 두 칸 내려와. 소멸시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린관계는 대부분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 기억할 게 주의투지통행권이죠. 219조 1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아예 없는 경우. 이때는 주의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 출입이 불가하죠. 또 하나는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이럴 때는 주의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과다한 비용이 들지. 그게 두 번째 나와 있죠. 주의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이때 주의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통로도 개설할 수 있고, 다만 주의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를 택하라. 두 번째 2항 보상하라. 누가? 통행권자가. 그래서 판례가 있지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 얘는 보상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유상통행권 원칙이지. 반면에 220조 공유물 분할, 공유토지 분할로 인하여 맹지가 생기거나 2항 토지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맹지가 생겼을 때 그 분할의 직접 당사자, 일부 양도 양수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는 보상 의무가 없다. 무상통행권 딱 이렇게 되죠. 이 조문과 관련된 판례가 이제 우글우글하다 그랬죠. 밑에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통로가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통행권이 인정된다. 동그라미 2번, 1번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 토지 용법에 따른 범위와 폭만 인정될 뿐 장차 이용 사항을 대비해서 미리 그 범위와 폭을 정하지는 않는다. 그 2번, 1번. 2번 필요한 경우 자동차 등기 통행도 허용될 수 있겠지만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통행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3번 건축 관련 법령에 도로 폭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위하고는 상관이 없다. 오른쪽 3번의 기억.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자의 통행을 참기만 하면 되죠. 적극적으로 통로를 만들어주거나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다만 세 번째 줄,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자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담장을 설치해서 철거하라 말이죠. 통행권을 방해하지 말아라. 니은 통행권자는 통행할 수 있고 통로 개설할 수 있고 포장할 수 있고 방해되는 축조물 철거까지 할 수 있죠. 하지만 안 되는 거 통행지를 배타주고 점유, 이건 안 돼. 네 땅이냐? 통행만 해라 말이죠. 그래서 니은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는 없다. 따라서 만약에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통행지 소유자는 돌려달라, 땅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다. 자, 통행권자가 할 수 있는 거 통로 개설, 통로 포장,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통행권은 언제 소멸하죠? 보상 의무를 기일하더라도 통행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 소멸해? 공로에 접하게 됐을 때, 공로가 개설됐을 때, 이때는 소멸한다. 4번, 무상통행권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된다. 그 다음에 조문 몇 개 기억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맨 밑에 있는 거 경계표 설치. 공동비용으로 설치하는데 비용이 2개. 측량비용과 설치비용. 측량비용 면적비례, 설치비용 반반. 꼭 기억해야 되죠. 다음 페이지. 공동비용으로 설치한 경계표는 공, 유로 추정. 3번 분할 금지. 공유지만 분할 금지. 4번에 1번 인접지 수목가지 수지. 제거 청구 후 제거. 나무뿌리, 목근, 임의로 제거. 마지막으로 5번 242조 1항. 특별한 관습이 없는 한 경계로부터 반 미터를 띄워라.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의하되 없으면 반 미터 띄워라. 단 2. 반 미터를 띄우지 않았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 착수 1년이 지나거나 완성이 됐다. 이때는 철거 청구를 못하고 손해 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 정도. 242조 1항 2항. 그 정도 기억하자. 자, 취득시효 전에 주의토지 통행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요것만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153페이지.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격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의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하다면 주장할 수 있어야죠. 토지의 원시질자 같은 경우 있을 수 있죠. 통행권 주장할 수 있어야죠. 여기서 말하는 토지 소유자는 원시질자 생각하시면 돼요. 원시질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2번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고지에서 물이 흘러내려. 내 땅에서 막혔어. 뚫어야지. 예? 뭐 물에 잠길 거예요? 뚫어야지. 그거 말하죠. 그때 시설물, 공작물 사용할 수 있고. 자, 3번 봅니다. 경계표 담의 설치 비용과 측량 비용은 쌍방 절반 부담. 틀렸죠. 측량 비용은 면적 비례로 했어요. 4번에 뿌리 임의 제거. 5번 몰라 이런 거 몰라. 2번 5번 이런 거 몰라. 그럼 왜 넣어놨냐 이 자식아. 현혹시키려고. 실제로 출제도 그렇게 현혹시키려고. 아는 걸로만 풀면 돼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 상린관계는 법률상 당연히 생기고 소유권의 내용이니까 등기 따위 필요 없고 소유권의 내용이니까 따로 소멸시에 걸리지 않고. 그게 기억이죠. 니은 지하시설은 2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상린관계죠. 임의규정이랬어. 임의규정. 조문 내용 몰라도 돼요. 임의규정. 따라서 니은 틀렸죠. 그죠? 임의규정이라니까 상린관계는. 디귿 주의토지 통행권은 이미 기존 통로가 있지만 그 통로가 부적합해서 실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때도 인정된다.
자, 리얼. 공동비용으로 경계표 설치할 수 있죠.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내 돈 들였어. 높게. 전기 철조망 이런 거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 돈으로 특수시설 할 수 있겠지. 미음. 상린관계는 꼭 소유자와 소유자 사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야. 소유자와 지상권자, 지상권자와 지상권자, 임차인 등에게도 적용된다. 확대. 미음 틀렸죠? 자, 비음.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내에 건물을 지어서 완성이 됐어. 그럼 더 이상 철거는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OX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3번 주의토지 통행권 1.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으면 통행할 수 있고 통로 개설할 수 있지. 두 번째, 보상해야지. 게을리한다 하더라도 통행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번 틀렸죠? 3번 공로에 통하고 있던 토지가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 즉 피포이지. 피포이지가 뭐예요? 둘러싸인 땅. 둘러싼 땅 포이지. 둘러싸인 땅 피포이지. 포위 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피포이지가 뭔지 몰라. 그래서 틀렸대. 뭐가 2번에 답이 있는데 뭘 그래서 틀려. 피포이지가 뭔지 몰라서 틀렸대. 말이 돼. 답은 2번에 있는데. 그럼 또 그러죠. 2번이 몰랐는데 아예 안 된다니까. 이 기본 아까 체크했잖아. 제발. 기본이 되는 건 기억하자 말이죠. 그것만 알고 있어도 80점 나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어쨌든 그 둘러싸인 땅이 되었을 때 다른 분할자 또는 양도 양수인 당사자 사이에서는 보상 의무가 없다 말이죠. 4번 편리하다는 의무로 통행권 인정돼요? 안 된다 그랬죠. 둘러싸인 땅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무상 안 되죠.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승계인에게는 무상 적용 안 된다 그랬습니다. 4번에 1번도 마찬가지죠. 무상 통행권은 그 통행지나 포위된 땅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번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 왜? 공로에 접하게 됐어. 그럼 통행권은 소멸한다. 그 땅이 공로에 접하게 됐다. 이퀄 통행권이 필요 없다. 그럼 통행권은 소멸한다. 3번 기존 통로가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 못해. 그럼 통행권이 인정된다. 4번 통행권자 허락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 보상 의무가 없으니까 얘한테는 보상 청구할 수 없다. 5번 건축 관련 법령 도로 포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가? 안 된다. 5번 틀렸죠? 이 법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다. 5번 통행권자가 보상을 게을리하더라도 통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네요. 2번 현재 토지 용법에 따른 범위만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장래 이용 상대에서 미리 정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X. 어이구 3번에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네요. 그럼 소유자는 내놔. 네가 소유자여 이놈아. 땅 내놔. 통행하라 그랬더니 아예 그냥 깔고 들어 누워?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3번이 답. 4번 통행지 소유자는 통로 개설해줄 의무가 있어 없어? 없지요. 통행을 방해만 안 하면 돼. 그게 원칙적이 원칙. 소극적 인용 의무. 5번 동일 소유 토지 일부가 양도돼서 맹지가 됐어. 그 포위된 땅을 위한 통행권은 일부 양도전, 양도인 소유 종전 토지에 대해서만 인정돼. 자, 요거는 그림을 통해서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죠. 공로가 있고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갑이란 놈이 요렇게 쪼개서 병한테 팔았어. 그럼 맹지가 됐죠. 그럼 여기 무상통행하면 되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 유상통행하겠대. 이거 돼 안 돼? 안 되지요. 에? 동일인 소유 토지 일부가 양도가 됐어. 갑수요 땅 일부가 양도가 됐어. 그래서 맹지가 생겼어. 이때 이 갑이 갖고 있는 통행권은 팔아먹기 전 갑소유 땅 요거 비금침범만 해요. 요거 양돈 일부 양도 전 양도인 소유 종돈 토지에 대해서만 인정될 뿐 다른 사람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당연하죠. 갑이란 놈이 요 땅으로 팔아먹고 을소의 땅을 통행했다 그러면 아마 미쳐 죽을라 그럴 거예요.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이상한 놈이잖아, 이놈. 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문을 보고 이 그림이 생각이 안 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요? 이렇게 되죠. 민법 지문 중에는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요? 라는 지문들이 꽤 많이 나오죠. 꽤 많이 나오지만 답 고르는 데는 별 지장이 없죠. 옳은 거 몇 번에 있어요? 3번 고르면 되죠. 그죠? 통행권자는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는 없다. 그거 말하는. 자, 5번은 다시 한번. 갑이 이렇게 땅을 갖고 있다가 일부를 팔아서 맹지가 됐을 때 그 일부 양도 전 땅만 통행할 수 있을 뿐 엉뚱한 다른 사람 땅을 통행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5번 질문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거 3번. 취득 시효까지 했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찬찬히. 다음 주는 쉬나? 폭염인가? 휴가? 좋지요? 뭐가 좋아? 공부해야지. 지금까지 밀린 거 예습 복습 밀린 거 복습해야지. 어디 놀러 갈 생각하지 마시고. 날도 더운데 어디 놀러 가요? 그러니까 밀린 거 공부하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